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0세를 넘어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비, 생활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배경,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1. 80세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 경제적 요인. 국민연금과 은퇴 후 생활비 부족의 현실. 국민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주요 소득원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은퇴 후에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원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후 생활비는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로 인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필요로 인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 소진과 계속되는 경제적 부담. 은퇴 후 초반에는 저축한 자산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수 시대에서는 이 자산이 금세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노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경우 80세를 넘어도 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산 관리가 부족하거나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산 소진 문제는 노후 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이 초래하는 재정 압박. 노후에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약물 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이나 수술은 준비된 자산을 단번에 소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비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연금이나 저축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 등 필수 생활비가 점점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없다면 재정 압박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노후를 더 이상 쉬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로 바꿔놓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체감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사회 구조적 문제와 고령 노동. 고령화 사회와 일자리 부족 문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을 위한 적합한 일자리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고령 노동자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령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 직업은 대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8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부족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복지 사각지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지만 그 혜택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소득 노년층은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에도 복잡한 절차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산층 노년층은 복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동시에 자산 소진으로 인해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의 한계는 고령 노동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속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고령화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젊은 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특히 체력적 부담이 적고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변화와 자동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도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의 인식 부족과 사회적 지원의 부재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에 대한 심리적 영향.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일의 의미와 자존감. 베이비부머 세대는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를 통해 자존감과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심리적 이유도 작용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 삶의 중심이었던 이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공허함과 목적 의식의 상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보상이 적더라도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존중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소외감과 외로움.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소속감을 느낍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오랜 기간 직업과 직장 내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해왔습니다. 은퇴 후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면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만으로 정서적 공백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외감 극복을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는 경제적 이유와 무관하게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일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제목 3.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1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업무는 일상의 리듬을 제공하며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참여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만족은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터에 남아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령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신체적 정신적 부담 증가. 고령 노동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상태는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단순 노동은 신체적으로 특히 큰 부담을 줍니다. 이로 인해 관절 통증, 허리 문제 등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역시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압박감은 고령자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고령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업무 환경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불안정한 고령자 고용 환경. 고령 노동자는 대개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임금 수준 또한 낮은 경우가 많아 일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기업은 고령 노동자를 채용할 때 숙련도와 생산성을 이유로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최소한의 복지 혜택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노동자는 근로 환경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겪습니다. 고용 환경의 불안정성은 고령 노동자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친화적인 고용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 고령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작업 도구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업무 시간이 길거나 불규칙한 환경은 고령 노동자에게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근무 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 안전장비 제공이 필요합니다. 고령 노동자가 지닌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배치는 생산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노동 환경 개선은 단순히 고령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의 균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고령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5. 80세 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조기 은퇴 계획의 재검토와 재정 설계. 조기 은퇴를 계획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은퇴 계획은 단순히 몇 년의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장수 시대에 맞춰 장기적인 재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해 소득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에 대비한 비상 자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시점도 유연하게 재검토해 경제적 여유가 확보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은퇴 설계와 자산 관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은 80세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 소득원 만들기. 노후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소득원은 경제적 안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투자 배당금,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도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이나 부업은 수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강의, 글쓰기, 프리랜서 활동 같은 비대면 직업도 노후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신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공예품 제작이나 소규모 농업은 재미와 소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면 경제적 불안 없이 노년을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 방안. 고령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고령자를 위한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적 부담이 적은 업무나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를 보완해 연금이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와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80세 이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준비, 노동 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합시다. 백세 시대의 장수는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즐거운 백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작해 볼까요? 1. 경제적 안정으로 비극을 예방하기.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임대 수익, 연금, 투자 배당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은 노후에도 적은 노력으로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강연, 컨설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을 현금화하기 쉬운 형태로 유지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이런 소득원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이런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월별 예산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비싼 취미나 외식을 줄이고 꼭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하세요. 동시에 자산 관리는 전문가와 상담해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투자를 하세요. 특히 고정비가 큰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자금을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자산 관리는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로 위험 최소화하기.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부동산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낮고 주식은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경기 침체 시에도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금 상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해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경제 위기에도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건강한 신체로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건강한 신체는 장수를 축복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 관리도 필수입니다. 지방과 당분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와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질병 예방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진 비용을 줄이고 필수적인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검진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년 일정한 시기에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해로워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신체적 건강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계와 교류로 외로움 극복하기.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하기. 외로움은 노년기에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취미 활동 그룹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소소한 관계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하기.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가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유대감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다만 서로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감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찬 사회적 삶 만들기.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활기찬 삶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네 모임, 취미 클래스,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삶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즐거움을 크게 높여줍니다. 4. 자기 개발과 취미로 의미 있는 삶 찾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나이는 배움의 한계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법, 외국어,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강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도 생깁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기.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취미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기,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롭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창의적인 취미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룹 활동이 가능한 취미를 선택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즐기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봉사와 나눔은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서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 배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환경보호 활동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는 2배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태도 바꾸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후회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작은 산책,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일, 취미 활동 같은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친절한 인사 한마디, 맑은 하늘 같은 작은 일들에 감사해보세요. 이런 습관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이 간단한 습관은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기쁨 느끼기. 작은 성취는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책 1권을 읽거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이런 활동은 삶의 구조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취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노년기의 비극적인 순간들도 희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행복을 이루는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100세 시대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긍정적인 마인드 5가지를 실천하며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가 100세 시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시대를 위한 비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간적 여유를 꿈꾸며 큰 결정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건물주가 된 이후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로 성공을 꿈꾸던 사람들이 왜 파산 위기에 처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물주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확인해 보세요. 1.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공실률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건물주는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늘어나면 예상했던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경기 악화나 주변 경쟁 건물의 등장으로 공실률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찾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실을 오래 방치하면 고정비 부담이 커져 재정 상태가 악화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장기간 공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익 구조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공실로 인해 자금 흐름이 막히면 생활비는 물론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실률은 건물주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할 준비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임차인 갈등 문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체납이 길어질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차인과의 갈등은 건물 관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체납이 빈번해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임대료 체납은 수익 손실뿐 아니라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임대 수익 변동. 건물주의 수익은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임차인의 체납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건물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자산 관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비는 물론 건물 관리비와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전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조기 은퇴가 아닌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2. 유지비와 관리 비용의 부담. 건물 관리 비용과 수리 비용의 부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전기 설비, 수도, 시설 등 주요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노후 건물일수록 이러한 수리 비용은 더욱 증가하며 한 번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 수익으로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내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의 상태가 악화되어 임대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관리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물주로서의 재정 상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보험료 등 고정비 증가. 건물 소유에는 수리비 외에도 재산세, 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도 자동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임대 수익 대비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보험료 또한 건물 크기와 사용 목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줄어들거나 공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건물 소유가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정비 부담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다면 건물주는 쉽게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재정 압박. 건물 소유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물 누수, 전기 배선 문제 또는 외벽 보수가 필요할 경우 큰 수리비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대출이나 추가 자금 확보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내부 시설을 재정비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부 환경이나 규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비용은 수익 안정성을 해치고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건물주가 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대출 의존과 이자 부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재정적 불안. 많은 사람들이 건물 구매를 위해 대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대출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 과도한 대출은 재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대출 상환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과도한 대출은 현금 흐름을 제한하며 필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자산 압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건물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부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인상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크게 늘립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건물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아 자산 유동성이 더욱 악화됩니다. 금리 상승은 대출을 기반으로 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한 자산 압류 위험. 대출을 기반으로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상환 실패는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수익이 부족하면
대출 상환금 납부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연체 이자가 붙고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이 가중됩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대출이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 실패는 조기 은퇴를 꿈꾸던 계획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남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재정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환 능력과 대출 규모를 철저히 검토하고 유동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 재정 계획의 부족과 투자 실패. 장기적인 수익 계획 부재. 건물 소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만 고려한 채 장기적인 유지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 변화나 경제적 요인이 장기적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초기부터 명확한 재정 계획과 위험 관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파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역과 시장 분석 부족으로 인한 실패. 건물 투자에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임대 수요 등을 분석하지 않고 투자한 건물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했거나 상업용 건물이 과잉된 지역에 투자했다면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면 장기적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되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투자 전에는 지역과 시장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건물 투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반을 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면 즉각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으며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활용하거나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관리와 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 가치 하락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공실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물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조기 은퇴 이후의 삶과 재정 불균형. 수익 대비 과도한 소비 습관. 조기 은퇴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변동성이 크다면 과도한 소비는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하면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이나 여행 같은 사치성 소비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비 습관은 소득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지만 조기 은퇴자들은 건물주라는 신분에 맞춰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수익과 소비 간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 부담. 노후에는 의료비와 가족 지원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초기에는 건강과 재정 상태에 자신감을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의료비는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됩니다.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를 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 부족 문제. 조기 은퇴 후 건물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면 노후를 위한 자산 축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가치 하락, 공실,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익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건물 외에도 연금, 저축, 금융 자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일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조기 은퇴는 재정적 자유가 아닌 장기적인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은 매력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의 불안정, 유지비 부담, 대출 의존, 그리고 재정 계획 부족은 파산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물주 경험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